이 이야기는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징계위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윤 총장은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대통령 제가 날 경우 윤 총장은 소송에 돌입하겠다라는 기세입니다. 자, 그럼 가장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중요한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직 2개월을 보고받고 총장을 징계하라라고 제가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어제 징계 정직 2개월이 내려진 날 윤 총장의 환갑이었다고 합니다. 환갑날 열린 징계위. 요즘은 환갑잔치를 잘 안 하지만 환갑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얄궂은 생일 징크스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징계위 2차 심의날이 윤 총장의 음력 생일, 환갑 생일이라고 합니다. 환갑은 음력으로 하잖아요. 2013년 당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양력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보도가 그냥 그렇다는 보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갑급 징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그 한 장면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갑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윤 총장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동안 정부하고 의원을 주고 감사한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면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영상을 보도해드리면서 지지자를 향한 윤 총장의 돌발 행동이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다, 다양한 분석들이 어제 하루 종일 다른 매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기자, 환갑날 축하는 못 받을지언정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과적으로 받게 됐는데, 저 장면을 징계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까 환갑날 윤 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정직 처분 이상이 내려질 것을 직감했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갑자기 어제 늘 출근할 때마다 지지자 있었지만 한 번도 이제 내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를 향해 걸어가서 지금까지 응원을 줘서 참 감사하다, 마음으로 그 응원을 받겠다, 애쓰셨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이제 나오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어제 당시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것들을 그만 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물론 정확한 속마음이야 윤석열 총장 말고는 알 수 없겠지만 결국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게 꼭 지지자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강추위란 표현을 썼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이 맞기 때문에 그 응원들은 마음을 받을 테니까 더 이상 나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좀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오늘 징계위 결과까지 보고 또 마침 어제가 환갑이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또 그렇게 유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윤 총장이 출근을 했으나 평소처럼 차 타고 그냥 바로 청사로 들어갔거든요. 대통령이 재가를 언제 할지는 모르나, 재가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찌 보면 어제의 저 직접 메시지가 윤 총장이 곧 정직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직 재가 이전 마지막 직접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육성 메시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정직 재가가 나면 또 검사들에게 당부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아마 육성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이메일이나 이렇게 문건을 통해 할 테니까 아마 육성 메시지는
정직 처분이 제거가 나기 전까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저런 자료를 본인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추 장관이 이육사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추 장관의 SNS입니다. 이육사의 외침,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러네요.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그대들의 몸은 한나절 볕에 꺼지는 아지랭이가 아니라 늘 머물 수 있는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추 장관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려운 겨울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1940년대 쓰여진 시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 안에서의 어려운 탄압받는 전국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탄압 코스프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탄압당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맥락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 겨울에 검사들의 이 폭주를 내가 막아내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제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맥락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내가 탄압받고 있다. 내가 참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 공교롭군요. 비슷한 순간이죠. 정직을 논하는 그 순간인데. 정직을 당한 검찰총장은 지지자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 마음을 고맙게 받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몸 챙기라. 라는 메시지를 냈고, 징계를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철 무지개 264 시를 인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어리둥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춥기는 추워요.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저도 영하 10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추 장관님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하신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해야 될 소리냐면 핍박을 받는 사람.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징계받는 게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는 장관님이 징계받으시는 걸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그 추 장관님이 하실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냥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지만 또 추 장관을 향해서 인문학적 소질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또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정직 2개월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민주당 징계위의 결정 존중한다.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 임명권자로서 굳이 복잡한 절차 거치게 하는 대통령 비상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대표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징계위원님들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금태섭,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라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고 징계위를 맹비판했습니다.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 정직 2개월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묻고 있습니다.